1955년 5월 미국 오하이오주 러브랜드시 새벽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제이디 베이커는 오하이오 강가 근처의 다리에서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약 3피트 정도 되어 보이는 짐승 서너 마리가 다리 아래의 수풀에 모여 있었던 것인데요. 호기심이 생긴 그는 잠시 차를 정차하고 헤드라이트로 그들을 비춰보았죠. 그런데 차량의 불빛 속에 드러나는 것은 제이디가 예상한 사슴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개구리였죠.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피부는 녹색 혹은 회색을 띠었으며 머리카락이 없고 팔다리가 매우 가늘었습니다. 영락없는 양서류의 형태였으나 이상했던 것은 그들이 마치 사람처럼 쪼그려 앉아 있었다는 것인데요. 괴생명체들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숲을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이디는 자동차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눈치챕니다. 옆을 바라보니 그중 하나가 자동차 바로 옆까지 다가와 창문을 통해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깜짝 놀란 그는 황급히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백미러로 쳐다본 마지막 모습은 1m 크기의 개구리가 도로 위에 두 발로 서 있는 광경이었죠. 그는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제이디와 함께 다리 밑으로 들어가 현장을 수색하였습니다. 하지만 개구리 인간이 그곳에 있었다는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고 경찰은 제이디가 헛것을 보았다고 판단해 수색을 그대로 종료하였죠. 그로부터 며칠 뒤 늦은 저녁 시간 러버랜드시의 경찰관이었던 올리버 맥기는 과속 차량 적발을 위해 고속도로 인근에 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 개구리 인간이 목격된 다리 인근이기도 했죠.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던 올리버는 누군가 자신의 경찰차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커다란 광고판 뒤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그의 차를 볼 수 없었는데요. 자신의 차를 발견하고 다가오려면 앞에 도로가 아닌 뒤의 강 쪽으로부터 접근을 해야만 가능했죠. 수상한 직감을 느낀 올리버는 조심스럽게 백미러를 통해 뒤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같이 생긴 두 발 짐승이 그의 차량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고 차 밖으로 나와 괴생명체와 대치하였는데요. 그것은 놀란 듯 보였으나 총을 보고도 다가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총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한 눈치였죠. 어둠 속에서도 저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올리버는 고민을 거듭하다 총을 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차에 타 문을 걸어 잠근 뒤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순찰차에 있는 모든 조명을 켜고 사이렌을 울렸는데요. 순간적으로 밝은 빛과 소리에 노출된 괴생명체는 짧은 비명을 지르고는 근처 강가로 뛰어들었죠.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동료들과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였지만 해당 생물체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경찰서는 100여 명의 인원들로 편성된 수색조를 꾸려 재차 조사에 나섰으나 개구리 인간의 실존 단서는 끝내 찾을 수 없었죠.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괴생명체는 외형과 발견된 지역의 명칭을 따 러브랜드 프로그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구리 인간은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지역 신문에도 실리며 시끌벅적했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며 차츰 잊혀져 갔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 하였죠. 그렇게 17년이 지난 1972년 3월 경찰관인 레이 쇼키는 러브랜드 도심 외곽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인데다가 도로 상황도 좋지 않아서 느린 속도로 차를 몰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강가 쪽 높다란 숲을 틈에 커다란 짐승이 서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후레쉬를 비추자 드러난 것은 4피트 크기의 거대한 개구리였죠. 러브랜드 프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던 그는 이것이 그것과 동일한 생명체라고 직감합니다. 개구리 인간은 눈이 부신 듯 얼굴을 감싸쥐고 근처 철로로 뛰어갔고 레이는 무전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그것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머지않아 개구리 인간이 강물로 뛰어들어 버리면서 짧은 추적은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것은 레이가 물속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 밖에 머리를 내놓은 채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물속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같은 지역에서 심야 순찰을 진행하던 경찰관 마크 매튜스는 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 중앙에 개처럼 생긴 짐승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확인을 위해 차를 정차시키고 내렸는데요. 로드킬을 당한 야생동물이 도로 한가운데에 죽어있으면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길가 한쪽으로 치워놓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은 마크스의 인기척을 느끼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한쪽 다리를 절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마크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그것은 개도 사슴도 아니었으며 축축한 피부를 가진 1m 크기의 개구리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것은 분명 두 다리로 걷고 있었습니다. 괴물이 근처 물가로 향하고 있음을 안 마크는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총을 쏘았는데요. 총알은 그것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고 개구리 인간은 고통에 찬 신음을 토하며 비틀거리다가 강물로 뛰어들었다고 하죠. 레이와 마크의 목격 사례는 각종 신문사에 보도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괴생명체의 실체를 둘러싸고 수많은 갑론을박이 펼쳐졌는데요. 야생 동물을 착각한 것이다. 애완용으로 기르다 너무 커서 버린 이구아나일 것이다. 필요에 의해 헛것을 본 것이다 등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았죠. 하지만 1955년부터 1972년까지 각기 다른 4명의 사람이 목격하였으며 그중 3명이 경찰관이었다는 것이 증언에 높은 신빙성을 주었습니다. 혹자는 해당 개구리 인간이 일종의 하이브리드 생명체, 즉 이종 교배로 탄생한 돌연변이가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개구리 인간은 하나가 아닌 여러 명의 단체 혹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기이한 것은 오하이오주에 오랜 세월 거주한 원주민 쇼니 부족의 전설 속에 개구리의 외형을 가진 인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전설 속 개구리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생명체들로 강의 악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래전 선대 부족의 전사들이 그 악마들을 쫓아내고 은신처로 몰아넣은 뒤에는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죠. 나이가 많은 원로 원주민들조차 그들의 정확한 실체나 기원을 알지 못했으며 선대를 통해 전해 듣기를 그들은 늘 강 아래에 있었고 가끔은 육지에도 있었다라는 언급 정도였습니다. 과연 개구리의 모습을 한 이 괴생명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1970년대 후반 개구리 인간에 대한 소문이 잠잠해질 무렵 이상한 신고 하나가 접수됩니다. 아들과 함께 러브랜드시를 방문한 나오미 존스는 와바시 강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해안에서 약 15피트 떨어진 곳에서 물에 떠 휴식을 즐기던 중 무언가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것을 느낍니다. 이윽고 거친 피부를 가진 또 다른 손이 그녀의 반대편 무릎을 잡았고 아래로 잡아당기기 시작했는데요. 나오미는 벗어나기 위해 물 아래에 있는 그것에게 전력을 다해 발길질을 가하였죠. 그 뒤 잡는 힘이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재빨리 괴생명체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가 긁히고 멍든 다리를 치료해야 했으며 다리에 들었던 멍에는 손가락 자국이 뚜렷이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나오미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아있는 증거라고는 다리에 든 멍밖에 없었고 물속에 사는 사람이 나를 아래로 끌어당겼다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를 따로 조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와바시 강은 러브랜드의 오하이오 강의 다른 지류이기 때문에 연결된 수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날 나오미의 다리를 잡고 끌어당긴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970년대를 끝으로 러브랜드의 개구리 인간은 더 이상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러브랜드시의 마스코트가 되며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미지의 생명체가 아닌 전설 속에 등장하는 환상 동물일 것이라 여겼죠. 그렇게 러브랜드 프로그는 20세기를 끝으로 그 막을 내리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던 2016년 8월 10대 청소년이었던 샘 제이콥스는 여자친구와 함께 러브랜드시에 위치한 이사벨라 호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포켓몬고라는 게임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포켓몬고는 GPS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게임으로 해당 장소를 직접 찾아가야만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게임이었죠. 그들은 목표로 하는 게임 몬스터를 잡기 위해 인적이 드문 호숫가 귀퉁이까지 걸어갑니다. 이미 해는 떨어진 뒤였고 주변에는 가로등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죠. 인도를 살짝 벗어나 숲을 속으로 들어간 바로 그때 칠흑같이 어두운 물가 근처에 아이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아이가 아니라 커다란 개구리였어요. 이건 우리가 게임에서 찾던 몬스터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1m 크기의 개구리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고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뒷다리로 일어서더니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 강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당 소식은 지역 방송국인 신시내티 TV를 통해 보도되었고 미 전역에 큰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샘이 직접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동영상은 어두워서 잘 분간할 수 없지만 밝기를 조정한 사진에서는 개구리를 닮은 머리와 몸체, 노란 빛의 안광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죠. 사건의 논란이 거세지자 사람들은 샘과 그의 여자친구가 벌인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할 게 뻔하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으로도 남겼습니다. 너무 어두웠던 것이 아쉽지만요. 저는 이것이 예전에 유행했던 러브랜드의 개구리 인간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인지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저와 여자친구가 아이 크기의 개구리를 봤다는 것과 그것이 두 발로
걸어 강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임을 할머니의 무덤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러브랜드의 개구리 인간은 단순한 지역 전설이 아닌 실제하는 생명체인 걸까요? 1970년대를 끝으로 자취를 감춘 개구리 인간은 2016년 다시 목격되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양서류이지만 사람과 유사한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같은 기본 장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옛날 과학 실습 시간에는 개구리를 해부하기도 하였죠. 장기뿐 아니라 신경계와 순환계, 소화기 및 호흡기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 기관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도 하는데요. 어쩌면 수많은 개구리 중 특별한 돌연변이 개체가 진화를 거듭하여 외형마저 인간과 비슷하게 변한 것은 아닐까요? 개구리 인간이 정말 실존한다면 러브랜드의 강가 아래에는 대체 몇 마리의 개구리 인간들이 있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